광복회는 1948년 건국을 말하는 이들을 모두 친일파로 매도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가진 사조와 맥을 같이 한다. 23대 이종찬 회장 역시 이같이 왜곡된 국가관을 갖고 있으며 국가기관인 독립기념관을 광복회의 소속된 하부기관으로 여겨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공모로 최고 점수를 받은 김형석 단장에 대해 이종찬 회장의 개인적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후손도 아니고 뉴라이트 인사이기에 사퇴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는 세간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종찬 회장이 추천한 인사가 단장이 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 우리 자유민주총연맹의 407개 단체는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 번째, 광복회장은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다. 이종찬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과 더불어 임원들 모두 즉시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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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광복회는 광복회는 국민 혈세를 지원받는다. 그러나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적 행위를 하는 광복회라면 지급하는 모든 예산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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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정부는 이번 기회에 건국절을 제정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차단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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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상옥 독립투사의 손녀딸인 김영실 교수님의 아주 똑부러진 김명서 낭독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유민주총연맹의 최명진 사무총장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이 자리에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병태 회장님 자리에 해주셔서 아로트 시간 자리를 빛내주셨고요. 또 강군년 우리 회장님은 고려대학교 구북동지회 회장님이시고 우리 대학동지회 회장님이 되십니다. 오늘 여기에 특별히 감사한 거는 저 지방에서 올라오셨습니다. 포항에서 올라오셨는데 이도 회장님 오셨습니다. 여기 포항에서 오셨습니다. 예, 포항에서까지 오셨고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대구 이동수 의장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신동국 회장님 자리에 5.18에 대해서만큼 또 우리 신동국 회장님 계신데 등등의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오늘 비가 와서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빨리 끝내야 우리 다음 순서의 집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기자회견은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종찬 광복회장의 마음 규탄 및 사퇴 촉구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끝나면 대한호국당 그리고 대한민국 ROTC 애국동지회를 비롯한 여러 개의 단체가 하는 집회가 바로 이어집니다. 가지 마시고 함께 행동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부터 저쪽 해가지고 여기 한꺼번에 예예예 무슨 상품권이에요? 상품권 광복회는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종찬 회장이 이번에 보여준 행태는 대한민국 여론과 국론을 절단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어떤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잘 한번 들어보시고 공부합시다. 네, 잠시 뒤에 또 뵙겠습니다. 네. 광복회가 부자인가 보다. 여자들이 빨리 이정부리가 있잖아. 이정부리 이놈이 아들이요. 그게 처음에서 난 아들 가르쳐서 국회에 나가 댕겨가지고 다 그런 놈이야. 안녕하세요. 이정부리도 저기 이놈 아들이 이놈 아들인데 참년하고 그러니까 난 광복회장 이정표는 즉각 각하라! 삼대하라! 석회라! 삼대하라! 즉각 각하라! 삼대하라! 석회라! 아유 충성 멸공 발기기는 평로 자유대한 건국 국정원은 이정표는 즉각 각하라! 석회라! 광복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처리하라! 정부 지원금 중단하라! 이 북으로 옛날 노무현 때는 빠쟁이도 그렇게 도입기정관 관장을 했 대한민국 건국 구정원은 광복회 이정표는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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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 국가 지원금 끊어라! 끊어라! 자, 이제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집중을 해보세요. 오히려 집중을 하니까 지나가는 여자를 쳐다보고 있어요, 진짜. 날 보라고 지나가는 여자 쳐다보지 말고. 자, 잠깐만 저희 지켜보세요. 기존에 듣고 있는 피켓을 걷어주세요. 피켓을 다시 만들어서 줄 거예요. 아, 지금 집중을 하니까 피켓을 걷고 새로운 피켓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저를 바라보세요. 어디서 보기 힘든 대머리입니다. 저를 바라보세요. 자, 잠깐 얘기하는 거 중단해봐. 중단해봐, 거기 좀. 자, 저희는 지금부터 정식으로 집회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 집회 현장에 와서 회당을 놓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 소리도 하지 마. 내가 그냥 바로 고발할 테니까 하지 마. 내가 잘하는 걸 할 거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냅둬. 알았죠? 절대 맞서기 하지 마.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와서 시위를 걸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냥. 자, 그리고 오늘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는 건 의미 없어. 여기 연단 위에 올라온 사람 쳐다보는 건 소용이 없어. 우리가 오늘 왜 왔지? 광복회 때문에 왔죠. 광복회. 그럼 우리는 광복회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다 밥을 쳐보시고 나갔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몇 분이지? 지금 12시 20분입니다. 12시 20분이니까 여기서 12시 50분까지는 여러분들이 보기 힘든 정한기 박사님이랑 이영통 기자님께서 얼굴 보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야 맹새끼 조용히 안 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광복회를 마주보고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좀 집중을 해야 하니까
시절. 그렇게 해서 다 어떻게 한다고 12시 50분부터는 광복회를 마주 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2시에 광복회에서 아카데미 행사가 일어납니다. 들어갈 때 니네들이 존경하지 마지 않는 이종찬이가 어떠한 인지도 한번 보여주자고요. 예, 저는 참고로 6시 반까지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참석하시고 이제 주말에 빠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아까 10시부터 와서 계속 녹음을 해서 켰기 때문에 요번 계획도 다시 몇 시까지 한다고? 6시 반까지 합니다. 네, 오늘 밤새도록 자, 그리고 다시 12시 50분까지는 정한계 박사님이나 이영통 기자님 얼굴에 대해서 하나씩 쳐다보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쭉 도전을 해서 다음을 보고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가 건물이 바로 앞에 소음 측정을 하고 있어요. 소음 측정. 그런데 아예 하지 마. 좀 가만히 있어봐. 진짜. 잘 들어보세요. 8월 6일부터 소음이 5데시벨이 낮아져서 조금만 소리를 하면 이게 소음 측정이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작 하고 싶은데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이 집회를 좀 했으면 합니다. 제가 8월 말까지는 집회 안 할 계획이었는데 우리 정찬이 형이 꼭 보고 싶다고 하니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안 올 수가 없죠. 또 많은 겁니다, 정찬아. 자, 어쨌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국민의례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국민의례를 말고 바로 우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켓을 다 드셨나요? 네! 피켓 없으신 분들이 보이시는데 내가 피켓을 근데 여기 피켓을 봤거든요. 네. 자, 피켓 없으신 분들은 좀 하고 좀 이거 하나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때려쳐야지.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고 형님도 피켓 정창욱 하고 또 하여간 다 드세요. 정광기 박사님도 드세요. 다 챙겨. 내가 피켓을 100장을 맞췄어. 저 피켓 다 들고. 제가 까먹을지 모르니까 이 무대와 이 차량과 여기 간섭이 있으니까 올라오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조심하시고요. 제 동시에 다 들었지. 자, 한번 우리가 지금 뉴데일리에서 나오셨습니다. 뉴데일리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촬영용 사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자, 이쪽으로 쭉 도전 한번 해주세요. 제 앞쪽 귀가 쭉 도전해가지고, 자, 이렇게 쭉, 옆으로까지, 쭉. 예, 지금 유일 기자님이 아까 일찍 오셔갖고 계속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쭉 가세요. 내 앞에만 안 있어도 쭉 가. 쭉. 그래서 이제 사선으로 지금은 그림이 나옵니다. 자, 뭐 쭉 여기까지. 자, 피켓을 왼손에 들고 오른쪽에 주먹을 한번 꽉 쥐어봅시다. 피켓 왼쪽, 왼손, 오른쪽 주먹 한번 외쳐봅시다. 자,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김원웅 기지민이 안 올 줄 알았더니 또 오네. 자,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찬은 광복회장 자격했다. 즉시 사퇴하라. 광복회장 이종찬은 회장 자격 없다. 즉시 사퇴하라. 즉시 사퇴하라.
죄송해요. 저기 그 기자님이 가셔야 돼서 그래요. 자, 바로 다음 이어서 정한기 박사님이 구원을 외치는 모습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일단 한마디만 해서 마이크 정리를 하지 마시고 빨리 와. 예. 예, 예. 그 다음 광복회장 이종찬은 광복회장 자리를 사퇴하라. 이종찬이는 더 이상 광복회 회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종찬이는 반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자가 광복회장을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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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건 야, 양복 입고 가는 셉니다만 로마 와서 이들의 빨리 새끼도 하는 거지. 일곱 번 쳐다보면서 에이. 자, 우리 시계들도 이번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뭐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종찬 왕복회장 즉각 사퇴하라! 왕복회는 공포단체인데 국민 혈세 받아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고 지원 즉각 중단하라! 이종찬은 즉각 사퇴하라! 공포단체 지원 즉각 중단하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생겼는데 우리 한 걸음만 앞으로 와볼까요? 통행로를 좀 확보해줘야 돼가지고 한 걸음만. 자, 네네, 통행로 확보 때문에. 자, 여러분, 뭐 이제 저쪽에서 무대를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촬영은 끝났습니다. 편하게 지나가시는 성남 선녀를 쳐다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 앰프 소리를 왕복회 건물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들은 들어봐야 소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소리가 작게 들지라도 광복회처럼 벌써 소음 기준치가 넘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한번 봐봐. 지금 요 정도 하는 거. 오케이. 자, 여러분. 잠깐만. 일단 광복회만 잘 들리면 돼요. 자, 그 확인해 보시고 키만 올리게 전체 다 나오게. 자, 저희가 오늘 하는 이 집회의 취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어서 테러리스트 김구 저자이고 제가 백선엽 장군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았던 소리나서 만주 박사님으로 통하시죠. 정한기 박사님을 모시고 그리고 사회는 이영훈 기자님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올라온 김에 이 집회의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들은 아까 들으셨죠? 지나가는 어떤 새끼다만 거지 새끼가 여기 우리 보고 대국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뒤돌아서서는 말도 못하고 아마
똥줄타게 도망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2019년도부터 이곳에서 김원용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장기간 개최한 적도 있고 여러분의 고발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원용이가 뒤지고 나서 이제 광복회 안 오겠구나 했었는데 어쨌든 더 양악하고 사악해 보이는 이종찬이가 들어왔습니다. 사람 좋은 얼굴 해가지고 지금 김원웅은 나 못된 놈이라고 얼굴에 좀 써져 있었다면 이종찬은 윤석열 대통령 친구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어떻게 되게 더 뒷박을 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집회 취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안부 산하의 공법단체, 광복회의 국법단체 자격을 박탈하고 국보 지원 중이다. 이종찬 광복회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합니다. 경찰관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세요. 광복회는 지난 1965년 2월 27일 창립한 국가보안부 산하 국법단체로서 독립운동 선열들은 독립정신을 도정 개선, 민족 정기 선양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광복회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법단체로서 정관 제9조에는 정치적 중립이 명시되어 있으나 정치적 편향성으로 본래 광복회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좌익 정치 성향을 가진 김원웅 광복회 회장을 중심으로 광복회 단체가 북한 정부 수립에 혁혁한 공을 세워 훈장까지 받고 6.25 남침에 앞장서며 북한 서열 7위까지 올랐던 김원웅에게 독립유국 서원을 추진하거나 21대 총선 후보자 중 친일파 청산의 찬성과 반대 명단을 발표하였으며 사실은 총선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는 판단이 되는 건 왜곡되고 그런데 영향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시도가 계속되었고 현재 이르러서는 이종찬 광복회장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일이 벌어지고 나아가 지난 제79회 광복절 기념식은 국가주최 광복절 경축식이 아닌 야당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한 별도의 광복절 행사를 치는 상황 속에서 축사를 진행한 김강령 광복회 소속의 광복회 독립영웅 아카데미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십시오라는 발언과 청중은 타도 윤석열을 외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고 밝혔으나 이종찬 광복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한 광복절 경축식에서 건국론을 정면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취임 이후 꾸준히 대한민국은 정부일 뿐이라며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괴물 기념관이라 폄훼하며 반대하고 6.25 전쟁 유고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로 모르는 경축한 문구를 국가보안부가 삭제하자 이종찬 광복회장은 친일파 문구 복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의 사태로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영석 독립기념관 관장의 임명은 친일 뉴라이트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은 정부의 건국절 계획을 처리하라는 억지 주장을 하며 종국에는 정부 주최의 광복절 경축식으로 결정하고 별도 행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광복회가 별도로 100번 기념관에서 개최한 제79회 광복절 기념식 행사에서 야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광복회는 그들을 대리인으로 소개했고 박찬대, 조국 용의 등 야당 지도부 등은 진정성으로 표시된 맨 앞자리에 참석하게 이뤄졌습니다. 말로는 정치인들의 참여를 거부했다고 하지만 그건 명분용이었고 실제로는 야당 정치인들과 함께 행사를 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십시오라는 바람과 청중은 이 발언에 호응을 하며 파도 윤석열을 외치면서 반정부 성격에 경축식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광복회의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입니다. 국가보훈은 더 이상 국가분열을 야기하는 광복회를 당체해서는 안 됩니다. 이종찬 광복회장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광복회는 1948년 건국노를 구체적 끊임없이 조정해왔으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역사 박물관도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결국 역사 박물관에서 건국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기념사에서 독립운동은 단순히 대한민국 국군을 되찾거나 과거의 헌정국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광복회는 대한민국 건국의 가치를 스스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광복회가 매년 도읍으로부터 지원받는 약 30억 여원의 국고 보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 건국을 보장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단체에 매년 거액의 국고를 지원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광복회의 서인치, 이제 마지막에 구호를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회의 서인치즈가 훼손되었고 개선을 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바 광복회의 국가보훈부 산하 국복단체의 자격을 박탈하고 국가 지원 중단을 즉각 중단하라. 광복회 결국으로 치는 제79조 9회 광복절 기념식이 단국가 행사로 변질된 책임을 지고 이종찬 광복회장은 즉각 사퇴하라. 김원웅 전 회장에 이어 국가분열을 야기하는 이종찬 회장의 광복회는 즉각 해체하라. 자, 잠깐만. 경찰관님, 잠깐만. 딱딱 한번 쳐보세요. 아니, 잠깐만. 이 소리가 어때? 한 번만 보세요. 안 돼. 잠깐만. 이게 잘 들어봐라. 끌어들여야 돼! 아니, 하지 마라. 끌어들여야 돼! 네, 진짜. 내가 그렇게 말하는 좀 냅둬. 내가 그 말을 아니, 내가 이러는 소리인데 왜 그래? 아, 나 참. 이렇게 손만 안 닦았어요. 지금 닦다니까 저기가 그 소리가 바로 직진을 해서 벽을 치고 나와서 소음이 올라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직진 못하니까 죄송하지만 닦다기를 주머니에 넣어주세요. 미안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영국 기자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조용히 부드럽게 집회를 해도 우리가 던질 메시지를 다 전달하면 됩니다. 맞죠? 네. 이 대한민국이 이 선전선동하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나라 망치는 거 맞죠? 네. 그런 식으로 난장밭에서 나라가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합법적이고 규칙을 잘 지켜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우리가 모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도 이종찬 광복회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종찬 광복회장님은 1936년생인데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그때 호적신고를 해야 됐어요. 그럼 어디다가 호적신고를 했을까요? 안 했죠. 중국에 했겠죠. 저 궁금해요, 솔직히. 빨간이네. 근데 상해에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에서 태어났으면은 중국 동사무소 가서 신고했겠죠. 그죠? 그 국적이 중국이네. 그리고 그 이종찬 광복회장님 조상님들이 쭉 타고 올라가면은 중한말에 소위 말해서 조선을 지배했던 양반계급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나라 망할 때 뭐 했지? 왔어요. 같이 할배들 나라 망할 때 뭐 하셨냐? 이정 천사들. 우리 민씨 집안의 민영환 대감 같은 경우는 자결까지 했는데 우리 이종찬 회장님 가문에 자결하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저는 팩트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이종찬 회장님이 아주 이번에 부적절한 은행과 형태로 대한민국 여론을 아주 절단을 했습니다. 광복절은 자기가 어떤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만세 3찬하는 게 전통이자 관례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별도로 저 100번 기념관으로 와가지고 거기 보도 자료를 냈는데 정치인들은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행사하는 걸 보니까 맨 앞줄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조국당 조국대표, 이현주, 황운하, 용해인 다 앉혀놓고 사실상 정치 집회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요. 이 광복회가 정치단체입니까? 아닙니다. 광복회는 정치 집회나 특정 정치 세력에게 이유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공법단체이기 때문에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걸 어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 해 보니까 32억 정도를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이번에 박찬 광복회장님이 가장 잘못하신 것 중에 하나가 광복회 공법단체의 정당성을 완전히 훼손시켰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 공법단체에 지원되는 32억의 국민의 혈세를 여기 계신 분이 다 내시는 거 맞죠? 그러면 그 지원을 끊어야 되겠죠?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이종찬 광복회장이 이명석 독립기념관장을 관장시키면 안 된다고 한 이유가 처음에는 뉴라이트라서 시키면 안 된다 이랬죠? 그런데 며칠 지나고 뭐 일주일 지나고 봤더니 실상은 자기가 추천한 사람이 안 돼서 독립 울리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뉴라이트라서 이명석 관장이 임명이 안 된 게 아니고 자기가 믿었던 사람이 최종 탈락해서 독립 울리는 거 맞죠? 그래서 광복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님은 광복회원이 투표를 해서 뽑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누가 이종찬 광복회장을 해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광복회 안에 건전한 회원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서 이렇게 정치 편향적이고 나라의 여론을 절단내고 공동분열시키는 이종찬 광복회장을 좀 집으로 보내주세요. 집으로 가라. 30일째 똑바로 할 때까지 소리를 지르면 호흡이 나죠. 괜찮아요. 뭐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점은 이종찬 광복회장님이 언론 보도를 보면 이명석 독립기념관장이 뉴라이트라서 안 된다 고 했는데 본인이 인터뷰를 한 A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 교수님한테는 인터뷰 최고 점수인 82점을 줬어요. 이명석 교수님한테는 52점 최하위점입니다. 그런데 82점 주었던 그 교수에게 또 저 사람도 뉴라이트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명석 독립기념관장이 기념관장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이유는 뉴라이트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추천했던 사람이 안 되어서 독립 부리는 거다 이렇게 언론들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찬성하세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복회를 운영하면 광복회는 혈세를 내는 공동단체이기 때문에 혈세 지원이 불가될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경고하시죠? 네. 그리고 이종찬 광복회장님이 대한민국 건국절과 관련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자,
대한민국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한 국가가 형성되려면 영토 주권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진출하고 나서 영토 분쟁을 벌였어요. 특히 미국하고 멕시코. 그때 국제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가 몬테비디오 협정이라고 있습니다. 몬테비디오 협정상 한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는 게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자, 그러면 1919년이 건국이 되려면 영토가 되는데 그 당시 영토가 있었습니까? 없죠. 우리 이정찬 광고회장님 그 어르신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다 돌아가셨지만 1910년에 한일합방되고 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영토가 있었습니까? 없어. 자, 그러면 두 번째 주권이 있었습니까? 없어. 그리고 하나 남은 국민이 없지. 영토 주권 국민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어거지를 부리시냐 이 말입니다. 이종찬 광고회장님 어르신들과 그 일가족은 그때 서울에서 잘 살았죠. 지금으로 치면 그 강남 분수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재산을 처분해서 중국으로 잠시 피신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본인은 또 중국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면 이 한반도에 남아있었던 정말 조선의 강한 조선의 백성들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네? 일본 천황한테 인사하고 싶은 거 인사했는 줄 알아요? 안 하면 두들겨 맞으니까. 어? 그런 울분을 터뜨리면서 여기서 이 땅에서 버텼는데 자기들은 중국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광복되는 그날까지 무국적자로 전 세계를 방황했습니다. 왜? 미국 국적 가질 수도 있었거든요. 해외에서 독립운동했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미국 국적이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출입국할 때 여권이 나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무국적자로 계시다가 1945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 내국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다 따져봐도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100번 양보해도 이승만 이종찬 광고부장님은 이번에 너무 심했다. 국도를 넘었어요. 대한민국 공론을 분열시키고 자기가 밀던 사람이 안 되니까 목리를 부려서 대한민국 국민 여론을 분열시켰다.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사퇴해야 된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퇴하라.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렸죠. 자, 이런 걸로 필요하면 토론회 합시다. 토론회. 나오라고. 나와. 나오시라고. 나와봐. 토론회 하면 한 판이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은 땡깡 부리고 도망치고 아 진짜 하지마 좀. 우리는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면서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해야 나라가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 오늘 이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제가 모시겠습니다. 일단 세 분을 모실 건데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정한기 박사님, 김병태 회장님, 정창욱 대표님을 모실 텐데 먼저 정한기 박사님을 먼저 연단으로 모셔서 자 여러분 잠깐만 제 얘기를 들으세요. 내가 10시부터 가도 방송에서 계속 틀고 있었어. 아무 소리나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저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들 모이는 자리에서 중간중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일부러 어그를 끌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하지 말라니까. 대화를 하지 마. 지 혼자 떠들지 말든지. 하지 마. 오상종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하지 마시고 나중에 고발고치 될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네. 정한기 박사님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소리가 최고야. 아이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조금 크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여기 정책에 대한 소개를 보시면서 이동창의 기회들도 그래서 사람들은 지난 8월 15일에 출발을 했는데 출발을 이렇게 장단기에서 자기 나온다는 시험을 보고 방독회를 이런 걸 강화되는 이야기를 발각을 했습니다. 100번 김구라고 하는 사람을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됩니다. 이건 이제 북한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김구가 100번 일지에 쓰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은 대대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들로서 전혀 화자가 없는 것이에요. 바꿔말로 되면 이종찬이가 그렇게 발박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자들이 무슨 방북에 회담을 한다고 하고 안심하고 그런 겁니다.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을 작은 이야기는 김구가 테러리스트냐 아니냐가 내가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테러리스트인가를 문제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김구라고 하는 사람은 테러리스트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바꿔 말하게 되면 테러가 아닌 업계적인 사람들을 자행하고 다니는 인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인간들은 죽인 사람의 불모가 한 80명대가 됐어요. 살인마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걸 가지고 독립운동인이 황제인 회관이 못하고 싶고 이야기했지만 그 80명 중에서 일본인은 딱 3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한국인입니다. 놀랍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사회에 유통되고 있는 김구에 대한 인식과 제가 연구한 내용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싶어요. 우리가 또 한 가지 해방 기구와 관련돼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미국은 1948년도 4월에 남부협정을 참석하고 난 이후에 특공주의자, 공산주의자, 연봉주의자로 발표했어요. 그렇게 해서 1948년 50총소를 거부했습니다. 보이콧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김구라고 하는 사람은 49년 6월 그때까지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이 해본 적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두고 와서 국부가 어떻고 그쪽에 영웅이 어떻고 거성이 어떻고 작전 이야기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김구라고 하는 인간은 살인마이자 반대한민국 역사에서 싹싹 지워져야 될 인간이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 당신 할아버지는 뭐하고 있었지? 이 혜림이는 어디 있냐? 아 진짜 하지 말라고 그럼. 이 혜림이 열불나잖아 정치한테. 하고 있잖아요. 예, 하지 마세요. 자, 똑같이 나는 똑같은 인장이 이렇게 대한민국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게 있잖아. 애국단체의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대응을 하지 마세요. 열공!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되었고 우리는 이날을
알겠습니다. 남의 거 망치면 안 되잖아요. 데시벨이 높답니다. 다 와서 치고하지 남의 거 망치면 우리는 이날을 광복절로 경축하며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실상 일제로부터 해방시켜준 존재는 명명백백 미국이었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준 미국이란 은혜로운 존재에 대해서 광복절마다 감사를 표하며 마땅한데 우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선열들만 기리고 있습니다. 공산 집단이 남침했을 때도 미국은 유엔군을 지휘하여 우리나라를 보존해주고 한미 상위 상호 방위조약까지 체결해서 튼튼한 안보를 제공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토대 위에 우리는 빛나는 산업화,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국력이 강해지자 북은 통일 전선 전략을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무력 통일만 획책했는데 1970년대 중반부터 북은 통일 전선 전략 중에 정말 가공할 통일 전선 전략을 시행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진지전입니다. 진지전은 바로 사상진입니다. 보통 진지를 하면 자국 영토 내에 진지가 있는데 바로 이 북의 진지전의 진지는 전국 내에 진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진지를 우리 남한 내에, 우리 대한민국 내에 진지를 만들어서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거기서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가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빛나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중에 그동안 성장 발전에 뒷다리만 잡던 그런 존재들이 바로 성장 발전의 음지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는데 그들이 바로 종북 세력입니다. 자, 이들을 통해서 종북 진지가 튼튼하게 구축이 됐어요. 원래는 진지까지는 못 가고 교두보 제국도였는데 이 교두보가 커지면 진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바로 사상교육을 위해서 간첩 난파를 했습니다. 간첩 난파를 해서 사상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사회주의에 대해서 확신하고 공산사회주의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공산사회주의를 사랑하는 이런 사명감에 불타는 공산사회주의자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역할의 시작은 어디였느냐? 바로 전교조였습니다. 교육통로의 모든 학생들에게 이 사상을 주입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총련, 전대협 이런 조직을 통해서 열사들을 자기들이 말하는 그런 사명감에 불타는 존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공산주의 전사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자꾸 인원이 늘어나니까 진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가 다 북의 진지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번 볼까요? 중앙선관위 북의 진지가 됐습니다. 민노총 북의 진지가 됐습니다. 국회 북의 진지가 됐습니다. 사법부 북의 진지가 됐습니다. 안 된 곳이 없어요. 그리고 전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공무원들, 하급직 공무원들 전공로 북의 진지입니다. 아닌 곳 있나요? 정말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북의 진지들은 상호 연대해서 종북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종북 생태계가 정말 강고합니다. 지금 보면 정부기관 그리고 지자체 단체 그 빨대를 뽑고 있는 모든 거래처들이 다 어디냐? 바로 종북 생태계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맥이 살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북의 진지화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북이 진지전에 승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종북, 종중, 반미하는 세력들이 나라를 장악하고 미국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기는커녕 대언망덕하게도
동남 통일을 막는 원흉으로 매도해서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만미를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외에서 독립운동하신 애국자님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노고와 순국 정신은 본받아야 마땅하지만 실제 일제로부터 해방을 쟁취하는 데에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하는 데에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광복을 위한 노고와 순국 정신을 높이 받들어 대한민국은 광복회라는 단체에 대해 높은 명예를 부여하고 최선을 다해 보훈을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존경을 다 받아오던 광복회는 직전 김원웅이라는 저질 회장이 국민의 혈세인 공금을 부당하게 겸함대로 쓰고 반대한민국 인사들을 보훈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 신뢰가 땅에 들어진 데다가 현직 이종찬이라는 반대한민국 인사가 광복회를 망치고 있어서 오늘 우리는 이 광복회를 찾아와 우리가 존속해온 광복회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3.1운동 정신을 개성하고 상해 임시정부의 협통을 개성하고 있지만 실상 상해 임시정부는 영토도 없었고 수권도 없었고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분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나라로 인정받지 못한 임의단체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실상입니다. 해방 후 3년간 건국 준비 기간이 있었고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됐고 이 헌법의 기초 위에 8월 15일 대한민국의 이승만 초대 정부가 설립되면서 건국이 금년이 실현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한민국 세력 중 건국 세력의 관점은 이승만 건국을 부정하고 이승만 지우기를 하기 위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으로 억지 주장을 펴왔습니다. 며칠 전 이종찬 자신이 천천한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되지 못하자 윤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정상 임명된 이명석 관장을 근현대사 역사 왜곡자로 몰아 사퇴를 촉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광복회는 따로 광복절 행사를 거행함으로써 반대한민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광복회는 대한민국을 부정한 반대한민국 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부는 광복회를 공법단체에서 반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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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국가단체 광복회에 국민 혈세 지원을 중단하라! 중단하라! 이종찬은 반대한민국 경북 세력의 사관을 가지고 반대한민국 경북 세력의 행보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하라! 12년 전부터 약점 잡혀온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이 문제라면 강원의 순국 정신으로 결사 단절하라! 단절하라! 선열께서는 역자와 권력 차지하려고 애국 활동하지 않으셨다. 선열의 숭고한 자기 희생, 애국 정신을 등지고 오로지 명예와 권력을 죽을 때까지 탐하는 불효손, 불효자 이종찬은 물러나라! 애국 선열께서는 자손의 명예와 권력을 지어주려고 애국한 것이 아니다. 광복회 애국 선열의 자손들은 애국 선열의 정신을 본받으라! 이상 끝! 결국! 정당한 거야.
조금 전 이영대 대한민국 ROTC 애국동지회 회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찬 광복회장의 입장을 들어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만약에 1919년에 우리가 건국이 되었으면은 45년까지 독립운동을 왜 한 거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앞뒤가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불 안에서 정신 승리하는 그런 자세로 이걸 보시면 안 됩니다. 엄연히 인정할 팩트가 있으면 팩트를 인정하시고 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끝까지 우기시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또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복회 멤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소장님들 중에서 독립운동 하신 후손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이종찬 광복회장님을 직접 선출해 놓았으면은 광복회가 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론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종찬 광복회장님 이번에 너무 나가신 거 아닙니까? 너무 나가신 것 같아요. 강령이 들었으면 안 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종찬 광복회장님이 아들의 친구가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으면 광복회장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그냥 제 혼자 픽션인데 그렇다면은 뭔가 광복회장으로서 책임 있는 발언을 좀 하시고 광복회를 잘 이끌어서 모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단체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종찬 광복회장님 너무 나가신 거 맞죠? 맞습니다. 아마도 광복회 안에는 굉장히 독립운동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어르신들이 독립운동 하시다가 희생당하시고 또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모두가 그런 마음을 알 것입니다. 이종찬 광복회장님이 이번에 이렇게 목리를 부리신 이유는 언론에 다 보도된 것처럼 본인이 밀었던 후보가 2명이 있었다고 해요. 2명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떨어지신 이유가 우리 신문 보도를 보면은 그 인터뷰하신 심사위원이 물었대요. 재정 위기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분은 한 분 그래서 너무 놀랍다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하셨고 또 한 분은 뭐 이런 심사평가 자료에서 좀 부실했다. 그래서 떨어진 거다. 그런데 아무리 이종찬 광복회장님이 추천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심사평가에서 떨어진 이거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수긍을 하셔야 되는데 김영석 교수님 같은 경우에 아마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장 독립기념관장으로 선임이 되었는데 이거 이렇게 우기시고 하면 광복회 전체가 욕을 먹게 돼요. 어떻게 욕을 먹게 되느냐? 이권 카르텔이구나. 광복회가 이권 카르텔이구나. 이런 욕을 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찬 광복회장님은 이번 기회에 너무나도 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집에 가실 게 맞겠죠? 네. 집에 가셔야 됩니다. 집에 가셔서 이철우 교수하고 잘 상의하셔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좀 나라 발전을 위해서 좀 힘을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여론들이 일반 국민들이 광복회나 광복회장이라는 공적인 자리에 대해서 희망하는 요망사항이 맞겠지요? 맞아요. 맞겠지요, 여러분? 맞아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자꾸 꺼기시고 웃기시고 하시는 게 곤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하나는 광복회에 국민들이 한 해에 한 32억 정도를 국민 혈세가 들어간다고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저도 25억인 줄 알았는데 한 32억 좀 된대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6.25 참전 유공자에 또 한미 관계를 지키고 휴전선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이영만리 베트남에 갔다 오신 월남전 참전자회 용사님들 한 달에 얼마 받는 줄 아세요? 25만 네? 원. 얼마 받는 줄 아세요? 25만 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분들에게 합당한 보훈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생돈 32억 원이 광복회에 들어가는데 그 광복회가 해줘야 될 일은 국민 여론을 통합시키고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또 독립운동 하시다가 희생되신 분들을 기리고 또 애국심을 더 고취시키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전임 김원웅 회장부터 이게 무슨 짓이죠 지금?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혼란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광복회에 32억의 돈을 누가 내지? 알고 봤더니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요. 이거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이거 곤란하죠.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신 광복회원 여러분들이 나눠주셔야 됩니다. 우리 국민 회장이 이번에 너무 오버했다. 너무 헐리우드 액션한 거다. 그래서 이종찬 광복회장님을 여기 집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래야만 나라가 편안해지고 광복회의 조직의 기본 취지, 애국심 고취, 독립운동 하시다 돌아가신 희생되신 그 가족들, 유족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광복회 활동을 드러내놓고 떳떳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네. 예. 다음 연사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정창욱 대표님 계신가요? 정창욱 대표님? 정창욱 대표님? 정창욱 대표님? 안 계세요? 정창욱 대표님? 정창욱 대표님? 안 계세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속속 드리며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번 독립기념관장 사태는 이종찬 광고회장님이 이명석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로 몰아서 그 자리에서 탑재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그 말도 있지만 본인이 추천하신 분들이 탈락하면서 이명석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로 몰아보고 그런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 보도 다 보셨죠? 상식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본인이 뉴라이트라고 해서 김영석이 안 된다고 했는데 본인이 인터뷰한 사람 중에 최고 점수를 준 A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보도입니다. 보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최고 점수를 줘놓고 그분도 뉴라이트라고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김영석 교수가 뉴라이트라서 독립기념관장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밀었던 후보가 안 된다. 그래서 목리 부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아요. 이게 지금 이번 사태에 들어가는 실체적인 진실이 너 새끼 나와 일로 나와봐. 그래서 나와봐 이 새끼야. 대응을 하시면 안 돼요. 대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건이 처음에는 김영석 교수가 뭐 대단히 뭐 자기들 표현대로 하자면 극우적인 인사이거나 문제가 많은 인사로 이야기가 되었지만 결국 알고 봤더니 광복회장이 추천한 사람이 안 되니까 목리를 부리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세요? 맞죠? 그러면 광복회의 건전한 세력들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광복회장이 너무 오버했다. 그래서 지금 광복회라는 단체에 존립 근거마저 지금 아주 위태로워졌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위기감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이 건물이 보니까 광복회 소유 건물입니까? 광복회관, 그 광복회관이 여기 보면 뭐 CU도 있고 가게들이 많은데 여의도에 한 달 렌트비가
보통 200이 넘습니다. 그래서 내 사업을 혹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광복회가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 많죠. 독립운동 하시다가 돌아가신 유족들 위로도 하셔야 되고 또 애국심을 고취하는 활동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좀 해주시라고요. 그런 일을 하시는데 고생하신다고 국고보조금 32억 원을 지원하는 거 맞죠? 근데 왜 광복회장님이 이번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국가 경축일 중에 최대 경축이라고 할 수 있는 광복절을 이렇게 절단낼 수 있단 말입니다. 전임 광복회장님은 이런 짓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종찬 광복회장님은 이번 광복절을 그냥 완전히 절단해버렸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건국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상적인 자유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가지 사상적인 스펙트럼이 다른 사람들도 광복절만큼은 다 한자리에 나와서 대한민국 만세 3창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 만세 3창을 하는 국민 통합의 자리를 그냥 절단내버린 게 바로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입니다. 그래서 이종찬 광복회장님은 집으로 좀 가세요. 집으로 좀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광복회 회원님들은 다른 곳으로 좀 광복회장님을 뽑아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32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32억 원이 애 이름입니까? 이 완전 생또 32억 원이 꼬박꼬박 지체 없이 국가 예산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활동을 좀 잘하셔야지. 광복회장의 판공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뭐 차량과 기사가 나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을 하는데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좀 활동을 하셔야지 국민부대를 이렇게 절단내고 광복절 기념식도 절단내고 따로 가서 기념식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정치단체 안 받는다면서 왜 다 받아요? 맨 앞자리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조국당 대표 조국, 황운하, 용해인, 이현주 다 앉아있는데 보도자료에서는 광복회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도자료에서는 정치인 안 맡는다 이러고 왜 제일 맨 앞자리에 그렇게 앉혀요? 그건 무슨 소리냐? 광복절 기념식이 아니라 정치 집회한 거예요. 맞아요. 즉 정치 집회를 하고 정치 중립성을 위반하면 공법단체인 광복회의 사업 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면 안 돼요. 맞죠 여러분? 그리고 광복회가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렇게 하면은 뉴라이트다 이렇게 9가지 기준을 제시했어요. 1번이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면 뉴라이트다. 말이 됩니까? 미친놈입니다. 미친놈!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면 뉴라이트이기 때문에 독립기념관장도 못하고 다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공산 뒤에 미친놈. 이게 본인의 사상적인 자유를 대한민국은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가 있는 그 사람의 이념과 사상을 지배하려고 되는 지금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그 독립 광복절 기념식이 그 정치 집회 아니에요? 맞아요. 광복회가 그런 짓을 하시면 공법단체로도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기가 힘듭니다. 이거는 광복회원 여러분들도 좀 냉정하고 냉철하게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종찬 광복회장이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임기 끝나면 집에 갑니다. 그런데 광복회라는 단체는 앞으로 계속 유지돼야 되겠죠.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국민들은 저거 당장 해체해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저는 일단 여기에서 마지막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기대를 제가 걸어봅니다. 그러려면은 광복회장을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개인 정치 활동하라고 광복회장 뽑은 거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그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 대표,
사무라, 이현주, 뭐 용해인들 앉아있는 그 자리를 지나가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대통령인가? 대통령 같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 노름을 하시고 싶으신가?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본인의 아들 이천우 교수의 친구입니다. 50년 전 친구. 그러면 친구의 자기 아들의 친구가 대통령을 하시면 잘 될 수 있도록 공론을 분열시키지 않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냐고요 도대체. 정말 너무나도 좌절감을 많은 국민들에게 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화나죠? 그래서 이종찬 광복회장님의 임기가 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종찬 광복회장님은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종찬 이름을 집으로 해주십시오. 이종찬 집으로! 이종찬 집으로! 이종찬 집으로! 네, 집으로 좀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복회 회원 여러분께도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가 국가 형성의 3요소라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와 있어요. 좀 광복회도 이제 좀 글로벌하게 좀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외국 나가셔가지고 대한민국 국위 선양도 좀 하시고 그러려면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뭔지 잘 아셔야 되죠. 사실 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표준 기준이 있습니다. 몬테비데오 협약, 그 네이버에 쳐보세요. 구글에 몬테비데오 협약을 지키면은 한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된다. 그건 나와 있어요. 이게 아메리카 대륙에 미국하고 멕시코가 전쟁을 하면서 야 우리 영토가 어디까지야? 이 영토를 불을 긋자. 그러면서 나온 게 몬테비데오 협약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인디언들이 많이 물러난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뭐냐? 몬테비데오 협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또는 중국 인민 모든 사람들이 나 여기서 임시정부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국가가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혼자서 이불 안에서 만세 부르는 정신승리란 말입니다.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으려면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해 임시정부의 그 활동이나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 가서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나라를 떠나서. 하지만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중 하나는 중국도 못 가고 여기에 한반도에 갇혀가지고 이 일본 제국주의에 희생당하고 고생하고 얻어터지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걸 한번 좀 생각하시라고. 이종찬 광복회장은 1936년에 중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 그리고 거기 10년 살다가 45년 해방되니까 엄마 아버지 손잡고 대한민국 들어온 거 아닙니까? 모르는 거죠. 그 10년 동안 자기가 태어나서 대한민국 이 10년 동안 무슨 일이 이 한반도 영토에서 벌어지고 여기에 살던 패망한 조선의 백성들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몸으로 못 느끼니까 머리로만 돌아가요. 여기서 그러면 있었던 패망한 조선의 국민들이, 조선의 백성들이 좋아서 그랬겠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중국 갈 돈이 없어요. 일본 갈 돈이 없었어요. 미국 갈 돈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살아야지. 두둑이 맞으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이종찬 광복회장님은 태어나기를 아예 1936년 중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주민증 받았겠죠. 중국 주민등록증 받았나? 한반도에 남아있었던 패망한 조선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마구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되면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 정말 예고생을 해서 나라를 만든 겁니다. 자,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전라북도 정읍에 내려가서 정읍 발언을 하고 나서부터 나라가 분산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소비에트 공화국이 1991년 해체되고 나서 K12 비밀 문서가 해제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와요. 김일성이가 스탈린 찾아가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1945년 9월에 스탈린의 어떤 지령하에
김일성과 박근영이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조한 어선, 트롤 어선을 타고 북한으로 들어옵니다. 가서 인민위원회를 만들으라고 지령을 받아요. 그게 1945년 9월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1948년 건국되기 전에 북한은 소비에트 공화국 공산주의자들의 지령에 따라서 별도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게 그동안은 몰랐어요. 그런데 91년도 소비에트 체제가 무너지면서 KGB 비밀문서에서 다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 뒤로 또 스탈린이 불러서 김일성, 박근영이 인터뷰를 하러 갑니다. 누구를 북한의 지도자로 내세울 것이다. 아하, 내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하는 김일성이가 낫겠고, 박근영이는 이건 이론이 있어서 포장포장하고 말을 다 들으니까 안 되겠고, 그래서 김일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소련군 88 정찰여단 간부였습니다. 그랬던 자가 북한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1948년 이전에 북한에는 인민위원회가 들어서서 별도의 나라를 비밀스럽게 만들고 있었다고요. 그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다 메디라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파한 이승만 대통령이 큰일 났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공산주의 국가가 들어서고 전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업 발언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들의 저의를 먼저 알리고 빨리 남한 단독이라도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48년 8월 15일 날 재헌국회를 통해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던 게 바로 이승만의 건국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우리 미국 선생은 뭐 했죠? 북한에 올라가서 회의하러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뒤에 또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성시백이라는 북한이 보낸 간첩에게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간첩들이 대전해놓고 간첩 활동합니까? 1990년 후반부에 들어와서 북한 노동신문에 나와요. 그 내용이. 성시백이 죽어서 굉장히 훈장을 받습니다. 성시백 동지가 인구를 잘 이런 식으로 했다. 가스라이팅을 잘 거기 나와요. 북한 노동신문에.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나 좌익들의 활동은 그 당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 비밀스럽게 합니다. 지령을 받아도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최재형 목사 호수인 보시고 계시죠? 네. 저자가 지금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목사 호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자가 지금 통일TV 부사장이었어요. 통일TV가 문재인 정권 시기 설립될 당시에 이종찬 광복회장이 상임 고문이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누구의 진지? 최재형이라는 자는 민경우 시민단체 일대표의 말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종북 주사파들의 4개 진지가 있는데 통일TV, 통일뉴스, 427 이거 무슨 언론 매체가 있습니다. 이 4개 단체를 종횡무진으로 다니면서 종북 주사파 지도자들하고 쉽게 만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통일전선부 부부장, 북한의 인민군전 주석단에 앉을 수 있는 또 부부장하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 그래서 공안 전문가들 그리고 민경우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최재형이는 이건 사실상 북한의 문화담당 공작원이다. 간첩이다 이 말입니다. 그 통일TV에 부사장을 했는데 또 KT가 또 지원을 했어요. 문재인 시기에. 그런데 이종찬 광복회장이 설립 당시에 그 통일TV에 상임 고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시나? 이게 궁금한 거죠, 저희들은. 이거 저희의 그냥 개인 주장이 아닙니다.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스카이 이데일리 등등 많이 보도된 내용입니다. 저는 팩트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찬 광복회장님이 이제 그만하시고 이종찬 하면 집으로 해주세요. 이종찬 집으로! 이종찬 집으로! 이종찬 집으로!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제발 가라! 자, 우리 정창훈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돌아오셨습니까? 자, 이제 10시, 1시 반 가능합니다. 자,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자,
자, 지금 아마 전반부가 끝난 것 같아요. 전반부가 끝났고 잠깐 저는 또 화면을 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송 종료하고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갈 겁니다.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갈 겁니다. 지금 중국 대사관에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늦었어. 안 되고 2시 하는데 지금 뭐 2시 다 됐는데 가면 끝나겠네. 그래서 저 중국 대사관 앞에는 못 가고 다 포기하고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갈 겁니다. 노무현 때 전라도 완성고 부장 지금 김상훈이가 지역관장을 했어. 이건 괜찮은가? 아니 제가 천안서로요. 국립기념관 관장에 김삼훈이라는 사람이 국립기념관장을 해서 노무현 때 그 사람은 전라도 완성 사람이고 민주당 소속이고 민족문제연구소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노무현이가 국립기념관장을 뽑았어.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아니 전라도 민주당 소속을 어디로 가? 기념관장을 뽑냐고. 그건 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거품물 정도면은 이 사람은 용산 찐 애국자야. 용산에? 국립기념관은 환영한다. 천안 사람으로서 환영한다. 여기서 오늘 하루 종일 아주 5만 가지 다 뽑아놓을 때 괜찮고. 민정당 뿔다 빠져. 재밌는 얘기로 박정희 대통령이 현충사에다가 일본 나무 금속 심었다고 난리쳐서 그 금속을 뽑아버렸어. 그랬는데 김대중이가 국립기념관에다가 금속 심은 건 뭐라고 저한테 제가 민원을 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나무는 나무로 봐달래. 그리고 유관순 병천 사후에 삥 둘러져 심은 나무가 일본 조판나무야. 이거 내가 뽑아달라고 했더니 천안시 문화재 관리과에서 뭐라고 연락 온 줄 알아? 나무는 또 나무로 봐달래. 아니 씨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나무 한상소를 심으면 친일파라고 뽑아버리고 김대중이가 심으면 나무는 또 나무로 봐달래.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응? 그 당시 노무현 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상훈이가 민주당 소속이었고 서울신문 주필이 됐고 온갖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 소속이었어. 근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그래서 책도 썼어. 일사늑약이라는 책을 썼어. 내가 그걸 사면서 거기 사람 보고 그랬어. 이 새끼 빨갱이라고 했어.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몰라. 김삼흥 한번 쳐보세요. 저쪽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이야. 민족문제연구소면 뻔한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은 국립관장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런 김영석 같은 분은 왜 안 돼?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분인데 진짜 친일을 했다면 우리 도유다스 선장님을 국립묘지에서 파묘를 해야지. 그걸 왜 가만 놔둬? 아주 웃긴 놈들이 이게 뭐냐면 지들 유리한 거는 전부 오케이야. 친일해도 오케이야. 전라도가 친일 사범이 제일 많았어. 그건 어떻게 생각해? 전국을 다 합쳐도 전라도를 못 이겨. 어떻게 친일파를 우리는 친일파도 아닌데 유라이트 그거 9개 가져갔더만. 천안에 단체 시체로 하고 있어. 천안 사람인데 이 사람 따르는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일본을 가거나 일본 제품을 사거나 일본 옷을 입으면 전부 외국 나라로 써. 그랬는데 일본 제일 많이 놀러가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야. 그것도 무안공항에서 일본 가는 게 제1위가 나왔어. 말도 안 돼. 이게
일본을 발척하려면 차라리 일본을 제품을 안 사고 안 해야지. 조국도 그렇게 일본 까놓고 아들내미가 일본 옷 입고 다니잖아. 쪽팔리잖아. 그리고 나도 일본을 원래 싫어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6.25 때도 우리나라 와서 도와준다고 하더라. 얼마나 고마워. 하루아침에 됐냐? 많이 돈. 우리가 그냥 언론하고 방송에서 안 보이는 것들을 많이 보여줘야 돼요. 2020년 아니 대박. 2020년부터 아니 진짜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집회할 때 우리도 전국 천안서도 우리가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그러지 않고 우리가 부단장님이 좀 우리 천안은요 이거 헬스 자체를 안 해줘. 그래서 누가 와서 때리고 도망가도 경찰이 모르게. 그리고 또 가만 놔두냐 좋아하는 그 우리 경찰이 좋아하는 게 있어. 보호관을 해주면 점심시간에 시청해주는 천안에 집회 갔다가 자판에 받았어서 여러 가지 여기는 북으로 여기는 북으로 여기는 광복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광복회장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걸 정말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입니다. 광복회 이 방송을 보시는 광복회 회원 여러분께 제가 호소드릴게요. 광복회 회원 여러분들의 선친, 이 독립운동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다 있다는 걸 저희들은 압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피와 희생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잘 설득을 하시고 또 국위선양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특히 공론을 분열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광복회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광복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그 이종찬 광복회장님의 이번에 이 행태는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 분열만 가중시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종찬 광복회장님 이제 집으로 가시고 새로운 광복회장님을 좀 뽑아주세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모여서 광복절날 만세 삼창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 앞에 광복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32억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종찬 광복회장이 이번에 보인 이런 국민 분열을 만드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저부터 국고보조금 지원을 좀 반대하겠습니다. 32억은이 뭐 이러니까 3억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광복회원 회원 여러분들께서 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지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풍TV는 오늘 여기까지 중계를 하고 오늘 저녁은 제가 또 오동국TV 출연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마치고 또 이동해서 오후 방송 또 제작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리 와요.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이리 와. 집에서 명함 정리를 하다가 기자님 옛날에 KBS에 계셨을 때 디전실 쪽에 계셨던 부장님 명함이죠. 알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시 끝났어요? 안 끝난 거야? 실의 부장님 명함이죠. 자 그리고 우리 마이크 말고 육성으로 지금부터 한 5분간 뭐 외쳐봐야 되지 않고 지금 저기 우리 어르신들이 무슨 학술대회나 참석들이 오셨는데 이분들도 아셔야 돼요. 이종찬은 대한민국 건국을 4,356년이야. 하여간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정도가 뭔지 궁금해요. 기본을 쫓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던 단체인데 지금 저기 있는 이 대의원도 그때 함께 싸웠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종찬을 따뜻해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이종찬이 편이 아니라 광복회를 가져가니까 어떤 목소리를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좀 모여주세요. 같이 한번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켓을 좀 다 들고 구호를 한번 외쳐봅시다. 목소리 높이면 뭐해? 자, 육성으로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여주세요. 모여주세요. 자, ROTC도 지금 이제 다른 정청래 집회하려기 때문에 가셨고, 다 가셨어요? 자, 저기 제 건 아니에요. 제 거는 오늘 안 갖고 왔어요. 관심을 끄고 사는 사람들 관심 주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집회 장소에 들어오거나 하면 뭐가 뭐가 좋지 않겠는데 보세요. 여기 못 보잖아. 여기도. 자, 한번 말씀대로 보세요. 말씀대로 보세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육성을 하는 거야 이제. 자, 여러분 피켓을 왼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잡고, 자, 사랑의 대화는 있다 하고, 자, 오른손 주먹 한번 쥐고 한번, 내 남편이 바람 폈다 생각하고 한번 외쳐보세요. 내 남편이 바람 폈다. 내 마누라가 이용통한테 빠졌다 생각하고 한번 외쳐보세요. 자,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찬은 광복회장 자격 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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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찬은 광복회장 자격 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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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찬은 광복회장 자격 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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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는 광복회 공법단체 자격 박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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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웃기는. 자, 여러분 내가 지금 마이크를 내가 안 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따가 욕 그 거지 같은 새끼 나 쳐보는 새끼들 그냥 있어 봐봐. 내가 여러분 없는 자를 해야 돼. 아이고 창피해라. 자, 다시 한번. 저 생기다만 자꾸 와가지고 기다려 진짜. 우리 어르신한테. 자, 또 내가 일단 다 해줄게. 가만 있어. 가라 양아치들아. 누구를 가라. 북한 가서 48년 손안 내려가 그냥 말을 안 들어. 아니 왜 가만히 있어?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광복회 직원이야. 그런가 봐요. 그렇게 손가락 올리는 거야.